내가 어떻게든 이혼 건수 만들어서 위자료 한몫 챙겨 이혼할 테니까 울 애기 조금만 참아, 어? 알았어. 우리 언니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눈치껏 잘해. 이제부턴 진짜 자기 능력이야. 세상엔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기야말 일이 제게 일어나고 나니 지금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떠나 호주에서 거주한 지 5년 차가 된 44살의 임지은이라는 여자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도망 오듯이 호주로 왔는데 살다 보니 그 지긋지긋하던 제 모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들의 사연을 엿듣고 있는데 문득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2번이나 한 여자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흉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면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하니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한국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던 이유는 이 2번의 결혼 때문에 생긴 감정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첫 번째 남편과 연관되어 있는 2번째 남편 때문에 생긴 일 때문이었죠. 저의 첫 번째 남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능력 있는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준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물심양면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저는 남편에게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게 된 실에게도 참 미안했었네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는 실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챙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모든 재산은 제 것이 되는 것이었지만 죄송한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시댁과 왕래를 자주 하면서 시모에게 남편 대신 자식 노릇도 하고 동갑인 시누이와도 친하게 지냈네요. 남편이 과로사로 죽은 것에 대해 시댁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욕심내서 일한 탓에 그렇게 된 거라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했을 뿐이죠.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시댁과 제가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3년이 되던 날이었죠. 시댁 식구들과 납골당을 다녀온 후 시누이랑 둘이서 카페 가게 되었는데 시누이가 제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어요? 제 주변에 진짜 괜찮은 대학 동기가 있는데 언니한테 정말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가씨, 오늘 오빠 기일인 거 잊었어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이니까 하는 말이죠. 3년상 치렀으면 언니도 할 만큼 했으니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빠 성격 알죠? 신세지고 못 사는 성격인 거. 언니가 이렇게 계속 혼자 살면 오빠가 미안해한다고요. 친구처럼 지내는 시누이라서 저한테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 기일에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 뒤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누이는 틈만 나면 그 대학 동창을 한번 만나보라며 건의하더군요. 물론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누이가 제게 술 한잔하자며 연락했더라고요. 언니, 오늘 저랑 와인 한잔 안 마실래요? 대학 후배 하나가 근사한 와인바를 오픈했대서요. 시누이랑 저는 좋아하는 술이 와인이라
자주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신의 대학 후배 가게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보기 힘든 와인도 있어서 기분 좋게 와인을 먹고 있을 때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낯선 남자 한 명이 어색하게 걸어왔어요. 그 남자를 보자 저희 신의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영민아, 왔어? 조금 늦는다고 하더니 일찍 왔네. 소개팅 자리에 늦으면 실례니까 일찍 왔지. 이분이 너희 새언니셔?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히자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신의의 소개팅을 거절해서 신의가 저 몰래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아차 싶어하는 표정을 짓자 신의의 대학 동기가 난감해하며 말했어요. 새언니 표정을 보니까 언니분은 모르고 오신 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저 돌아갈까요? 제 표정을 보고 난처해하는 그 사람을 보며 어찌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굳이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 없어 결국 제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술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는 한결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신의 말처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첫 데이트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김치찜 맛집을 알고 있다며 그곳으로 절 데려가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리 와서 앉아있던 신의가 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영민아, 언니 여기야. 내가 시간 맞춰서 미리 김치찜 3인분 주문해놨어. 솔직히 신의를 보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연인이 돼서 하게 된 첫 데이트인데 신의가 껴있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신의에게 인사를 하자 신의가 말했어요. 언니, 표정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보여요. 제가 첫 데이트라 긴장을 했나 봐요. 그쵸? 안 그래도 언니가 3년 만에 남자 만나는 거라 긴장할까봐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나왔어요. 영민이 얘도 연애 안 한 지 꽤 돼서 둘 다 걱정되더라고요. 신의는 신의 나름대로 저와 남편을 생각한다고 내린 결정인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신의가 앞에 있기도 했고 만나기로 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 차마 그러지 못했네요. 김치찜이 나오자 당시 저의 애인이었던 두 번째 남편은 자연스럽게 가위를 들어 김치와 고기 덩어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르던 남편은 그릇 하나를 들어 김치찜을 퍼담더니 자연스레 신의 앞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신영이 맛있게 먹어. 라고 말이에요. 어찌나 다정하고 제 눈치를 안 보던지 순간 저는 제가 투명인간이 되어 남편의 눈에 안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신의는 제 눈치를 봤는지 남편이 건넨 그릇을 제 앞에 두며 말했어요. 언니, 영민이랑 제가 진짜 맨날 붙어 다닐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김영민도 여자친구인 우리 언니부터 챙겨줘야지. 왜 날 챙겨주냐? 미안. 진심 미안해요. 습관 때문에 제가 실수했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했죠. 두 번째 남편과의 첫 데이트는 풀코스로 신의와 함께 했습니다.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와인 마시고 셋이서 모든 일정을 함께 했어요. 많이 찝찝하긴 했는데 더 찝찝했던 건 헤어질 때였습니다.
제가 신의를 먼저 데려다 주자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굳이 절 먼저 집에 내려두고 그 둘은 제가 보는 앞에서 차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과의 모든 데이트에는 항상 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그럴 만한 핑계가 따라왔어요. 언니, 오늘은 제가 너무 우울해서 영민이 보고 데이트에 끼워달라고 했어요. 괜찮죠?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언니랑 영민이 보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언니, 영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오늘 가는 데이트 코스가 제가 딱 잘하는 곳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일일 가이드 해주려고 나왔어요. 저 잘했죠? 그러다 한 번은 안 빠지고 모든 데이트에 신의가 끼는 것에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1박 2일로 바다 보러 여행 갈까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일한다고 바빠서 못 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도 바다 좋아하는데 지은 씨도 바다 좋아하나 봐요.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동해 쪽으로 1박 2일로 여행 가요. 숙소랑 맛집은 제가 알아볼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요. 저는 그때 남편의 입에서 신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은 안 해도 분명 저처럼 은근히 짜증이 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이번에는 드디어 남편과 단 둘이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겠다 싶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나 말입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당일,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이 운전하는 조수석 옆에 신의가 버젓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소풍이라도 가는 아이처럼 설레었던 마음은 신의를 보자마자 누가 찬물이라도 뿌린 듯 순식간에 식어버렸죠. 언니, 많이 기다렸어요?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 표정을 본 신의도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왜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서 화났어요? 언니 생각보다 좀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네요.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옆자리 타세요. 됐죠? 그러니까 인상 좀 펴세요. 신혜인은 저를 어린애 취급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자 신혜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언니, 위험하게 왜 이래요? 영민 씨, 아가씨도 같이 여행 가는 거였어요? 우리 둘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언니,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저 지금 영민 씨한테 물었잖아요.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차에서 내려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 씨, 제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요. 사실 신영이도 같이 가는 게 어제 저녁에 갑자기 결정된 거라 말 못했어요. 화 풀어요. 어제 저녁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도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새벽이라도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오늘 아침이라도 말을 해줬어야죠. 신영이도 같이 가면 지은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지은 씨가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 제가 싫어할 줄 몰랐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혜이가 저희 여행에 따라온 게 싫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신혜이가 기분 상한다는 듯이 제게 말하더군요. 아니 언니, 저는 언니 생각해서 원래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온 거거든요. 제가 온 게 그렇게 싫어요? 아가씨,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영민 씨랑 만나기로 하고 난 후에 했던 모든 데이트에 아가씨가 꼭 껴있었던 거 알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영민 씨랑 단둘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전 몰랐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영민 씨랑 단둘이 여행 가나 싶어서 기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아가씨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저는 오늘 여행 안 갈 거니까 둘이서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차에서 내린 신우이는 아플 정도로 세게 제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언니 진짜 어이없네요. 제가 둘 사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 마음을 그런 식으로 짓밟으면 안 되죠. 우리 둘 사이 도와주려는 아가씨 마음 알겠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저희 둘이서 보낼 시간을 줬어야죠. 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언니가 원하는 대로 제가 빠져줄 테니까 둘이서 여행 가세요. 방해꾼인 저는 빠져드리면 되는 거죠? 저를 앞에 두고 비꼬듯이 말하는 신우이 때문에 정말 화가 났던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휴대폰까지 꺼버렸습니다. 그대로 남편과 헤어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신우이랑도 관계가 틀어지겠구나 하고 있을 때 일주일 내내 제게 용서를 구하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두 번째 남편과 신우이 때문에 결국 화를 풀었네요. 신우이는 제게 언니, 앞으로 절대 데이트할 때 깨지 않을 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영민이랑 헤어지지 말아주세요. 영민이가 언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때문에 영민이랑 언니 헤어지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신우이와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한 거죠. 신우이 없는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신우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쌓여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재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도 자신 없었고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우이가 데이트에서 빠져준 후 서로를 잘 알게 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주 행복한 제2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주도 안 됐을 때 신우이가 자기 짐을 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우이는 뻔뻔하게도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저희 집에 술이 들어가서 여기서 잠깐만 좀 지낼게요. 그래도 되죠? 술이요? 그 멀쩡한 집, 수리할 게 뭐가 있다고 수리를 해요? 새 집으로 이사 간 지 얼마나 됐다고요?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화장실 고치는 김에 인테리어도 다시 할까 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좀 지낼게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새 시집간 새언니 신혼집에 얹혀 사는 저의 신우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남편과 신우이가 친한 대학 동기라고 해도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2주도 안 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됐고요. 아가씨, 그럼 어머님 댁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여기로 오셨어요? 엄마 집은 지금 저희 회사랑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차로 1시간 가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은 차 막혀서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동안만 여기서 지낼게요. 영민이는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아니, 저랑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영민 씨랑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언짢아하는 걸 느낀 신우이는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또 화내려고 그런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들어온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요.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전 그럼 지내는 동안 월세도 낼게요. 그럼 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요. 아가씨 알아서 하세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쩔쩔매길래 이건 다 신의 때문이라 생각하고 제가 참기로 했네요. 그런데 제가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매일 늦은 밤마다 저희 안방으로 찾아오는 신의의 행동이었어요. 신의는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온 첫날 잠에 들려는 저희 부부를 깨웠습니다. 언니, 저랑 맥주 한 잔만 같이 마시지 않을래요? 영민이 너도 안 자면 같이 맥주 마시자. 신의가 저희 집에 들어온 첫날에는 별 생각 없이 신의랑 맥주를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의는 다음날에도 저희 부부가 방 불을 끄자마자 귀신같이 저희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언니, 제가 배고파서 김치전 해 먹을까 하는데 같이 먹을래요. 솔직히 둘째 날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운 건가 했었죠. 그런데 그게 2주일이 넘게 지속되니까 정말 짜증나고 일부러 그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에게 아가씨, 밤 11시 이후로는 저희 방문 두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매일 야식 먹고 새벽 1시 넘어서 잠들어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신의는 그제서야 저희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신의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난 후 장을 보러 갈 때도 같이 갔었는데 신의는 항상 남편 옆자리인 조수석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앉을라 싶으면 신의는 꼭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피곤할 텐데 조수석에 앉지 말고 뒤에 앉아서 가요. 제가 불편한 조수석에 앉아서 갈게요. 저는 그거 가지고 신의랑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뒷좌석에 앉아서 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뒤에서 보면 꼭 둘이 부부 같았고 제가 그 둘 사이에 껴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건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힘든 일 하지 말라면서 둘이서 쇼핑카트 하나를 끌었네요. 점점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을 때 신의와 남편이 제게 중대 발표를 하더군요. 언니, 저 영민이랑 같이 영화 관련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요? 둘 다 영화 관련 전공은 아니지 않았어요? 저희 둘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관련 정보만 잘 알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업하는 거 말리지는 않겠지만 잘할 자신 있어요? 당연하죠. 자신 없으면 시작도 안 하겠죠. 언니는 걱정하지 말고 허락만 해주세요. 솔직히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둘 다 사업을 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릴 수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과 신의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된 이후 한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두 사람을 보고 신의를 빨리 집에서 내쫓던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아내가 제가 아닌 신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다가 제가 신의에게 언제쯤 집수리가 끝나냐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저희 집 들어온 지 지금 3달이 넘었는데 집수리는 대체 언제 끝나요? 언니 그게 제가 화장실에 쓰려고 하는 타일이 유럽 거라서 가지고 오려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2~3달 정도는 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두세 달이나 더 여기에 있는다고요? 아가씨, 저랑 영민 씨 신혼인 거 까먹은 거 아니죠? 네, 두 사람 신혼인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요? 똑똑한 신혜인은 일부러 제 말뜻을 이해 못하는 척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고 저처럼 신혜이를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혜이 편을 들며 말했어요. 여보가 조금만 이해해줘요. 우리 같이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상의해야 할 일이 엄청 많거든.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덕분에 시간 지려가면서 사업도 구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내차로 출근을 한다며 두 사람이 나선 이후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으로 남편 차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씩 돌려보고 있을 때였어요. 정확히 이틀 전 출근을 하려고 내려온 두 사람이 차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거길 바라면서 녹음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나 진짜 언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내가 본처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본처인 줄 알고 나대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 네가 좀 참아. 이 정도는 감수하고 나한테 너희 새언니 소개해준 거 아니야? 그렇긴 해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너 피임 잘하고 있어? 피임은 무슨 피임이야. 너 오고부터 내가 적당히 잘 둘러대면서 거절하고 있어. 너한테 들키면 민망하니까 하지 말자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남편은 저랑 잠자리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신우이가 들어온 이후로는 제 손도 잡지 않았어요. 신우이랑 한 집에 있어서 스킨십 하는 게 불편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소개해준 제 남편은 사실 신우이와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는 아직 이른 건지 뒤에 흘러나오는 대화는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네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혼 건수 만들어서 위자료 받아내고 이혼할 테니까 네가 조금만 더 참아. 새언니 생각보다 똑똑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눈치껏 잘해. 알겠어? 그리고 임신은 절대 안 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1시간 넘게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뭐부터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죠. 당장 두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아니면 집에서 내쫓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잘 지내고 계세요? 왜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 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내가 어떻게 전화 걸겠어. 지은아, 잘 지내고 있어? 영민이가 잘 해줘? 네, 당연하죠. 아가씨랑 셋이서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셋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 어머님 모르셨어요? 아가씨가 집수리 한다고 저희 집에 들어온 지 몇 달 됐어요. 저 결혼식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으로 짐 싸들고 왔길래 왜 왔냐니까 집수리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집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거라고 하던데 어머님 모르셨나 봐요. 시모는 그날 저녁 아주버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집에서 머물고 있는 신우이를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넌 갈 데가 없는 고아야? 길 잃은 어린애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길 와 오기를. 엄마가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어? 설마 새언니가 말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너 집수리도 안 하면서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기 있는 거야? 앞으로 네 새언니 얼굴을 나랑 네 오빠가 어떻게 보라고 이런 짓을 해? 엄마, 난 영민이랑 언니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여기서 지내는 거야. 두 사람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신우이의 말에 시몬은 놀라서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뒷목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신우이는 끝까지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아주버님이 신우이에게 쌍욕을 퍼붓고 난 후에야 짐을 싸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네요. 신우이가 시모와 아주버님 손에 끌려 나가고 난 후 저는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된 저의 두 번째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얼른 애 가지고 싶어요. 그동안 아가씨 때문에 노력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애 생기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은씨, 신영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우리 신영이 때문에 그동안 신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일단 신혼부터 제대로 즐기고 난 후에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애를 빨리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게 더 좋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이 너무 가증스럽고 더럽게 느껴져서 한 집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 꼭 참으며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네요. 다음날 남편을 출근시키고 저는 점심시간쯤 신우이와 남편이 차린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 한 명이 제게 누굴 찾아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름을 대며 제 남편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하는 말이 저희 남자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이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으세요? 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던 저는 직원을 뒤로 한 채 사장실로 갔습니다. 사이좋게 책상을 두고 있는 신우이와 남편은 사장실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여보, 연락도 없이 여긴 무슨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회사 차린 지도 좀 됐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아서 와봤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아니에요.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던 참인데 같이 나갈까요? 네. 저도 어제도 있고 해서 아가씨랑 이야기 좀 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신혜인은 전날 일로 화가 났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뽀르통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원들 눈치 때문인지 저를 얼른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군요. 저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신우이랑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직원들 보고 부부라고 말했어요? 신우이는 마시고 있던 물을 내뿜었고 남편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저희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들 저희 대학 동기인 거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왜 아까 직원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당신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던데요. 우리 둘이 워낙 친해 보이니까 그 직원이 착각했나 봐요. 아하하, 신입인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수습을 하려는 남편이 애잔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시킨 음식들이 상을 채우자 신우이는 갑자기 헛구역질을 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신우이에게 물었네요.
아가씨 임신했어요? 언니는 남자친구도 없는 저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닌데? 영민 씨 가진 거 같은데? 이따가 둘이 같이 병원 한번 다녀와 봐요. 제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저는 신에 의한 남편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뒤이어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하는 듯 보이더군요. 늦은 저녁쯤 돼서야 남편은 신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의는 제게 초음파 사진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 말대로 저 영민이에 임신했어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다시 여기서 지내려고요. 그래도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영민 씨랑 이혼할 거거든요. 이혼이요?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에요? 그리고 언니 영민이랑 이혼하면 언니 재산의 반은 영민이한테 줘야 되는 거 알죠?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서 신혜는 저에게 제3분해를 요구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바로 신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네요.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이미 알고 모아둔 증거는 오늘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이 초음파 사진도 증거로 보낼게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집,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인 건 알죠? 영민 씨는 당장 짐 싸서 나가시고요. 아가씨는 지금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그 집을 언니가 왜요? 엄마가 나 살라고 얻어둔 집인데 언니가 뭔데 나가라 말아요.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자꾸 집 사달라고 떼쓴다고 하길래 제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어머님한텐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아가씨 지내게 해준 건데 그건 몰랐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그제서야 신혜인은 입을 꾹 다물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가씨가 지금 저지른 이 모든 더러운 짓들에 대해서 시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세요. 근데 이 사실 내일 당장 다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아버님이랑 어머님께 드리고 있던 용돈 싹 다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언니, 그건 아니죠. 우리 오빠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빠 회사에 아주버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알죠? 아주버님도 저희 친정아빠한테 말해서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니 신우이는 많이 당황해하긴 했지만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어차피 저 영민이랑 차린 회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큰오빠는 우리 회사에서 일 시키면 되고 엄마 아빠 용돈은 제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한번 쳐주고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얼마 전에 회사에 큰 투자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후이 뒷투사했어요. 그 투자자가 제 친구거든요. 두 사람이 없는 돈으로 사업한다고 하길래 남편 기 세워주려고 투자자인 친구 명의 빌려서 제 돈 투자한 건데 두 사람은 제가 돈 줄인 것도 몰랐죠?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자존심마저 무너졌는지 신의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옆에 서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여보, 나는 얘가 시켜서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엔 나도 신영이 말을 듣긴 했지만
당신이랑 지내는 동안 난 당신이 더 좋아졌어요. 진짜요. 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아가씨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남편은 저랑은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주저앉아 있는 신우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너 보고 피임약 제대로 먹으라고 했잖아. 왜 피임을 안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일 당장에 지워. 내가 왜? 내가 왜 내 애를 지워? 그리고 내가 너 본처잖아. 너도 내가 네 본처라고 말했잖아. 우리 혼인신고만 안 한 것뿐이지. 사실혼이었던 건 맞잖아. 나보고 애 지우라고 하지 말고 네가 언니랑 이혼해. 내가 왜 이혼을 해? 미쳤냐? 내 앞길 막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애 지워. 제 앞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밉긴 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신우이가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네요. 나는 애초에 너랑 살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 그러니까 당장 꺼지라고. 신우이에게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제가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야, 시끄럽고 너도 같이 꺼져.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신우이에게 말한 대로 시부모님께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아주버님도 정리해버렸어요. 사적인 감정으로 다른 건 죄송했지만 아주버님도 사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신의 대신 제게 사과를 하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시더군요. 지은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애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니.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알지, 그건 알지. 지은아, 우리한테 용돈 안 줘도 되고 신양이 지내라고 줬던 아파트도 도로 가져가도 되는데 너희 아주버님만큼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걔 밑으로 딸린 식구가 셋이야. 신의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과는 사이가 좋았던 저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저는 그때가 죽은 전 남편의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저에게 애원하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어도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 도와드리면 솔직히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아가씨 부모님이니까 제 도움으로 아가씨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전에 저희 집에서 어머님께 드렸던 보상금 아직 그대로 있죠? 그 돈으로 지금 벌어진 일 해결하세요, 어머님. 신우이랑 두 번째 남편은 제가 투자금을 빼자마자 회사 운영이 어려웠는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업계에 그런 소문이 퍼지자 저를 이어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갔고 신우이와 남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정리한 뒤 지인들에게 말도 없이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만큼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 소개해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와 신우이가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었다고 하면 누가 제 이야기를 쉽게 믿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거짓말 하나 안 보탠 모두 사실인 이야기랍니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어렵고 또 우스워요. 그래도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 이렇게 사는 거겠지요. 저는 이게 인간사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기막힌 일을 경험하며 이 세상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함께 힘내보자고요.